자, 마지막 시간이죠. 마지막 시간이고, 평가는 요 정도만 이제 좀 맛만 보시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4월 달에 가시면 또 9주로 제가 잤거든요. 그래서 평가 좀 그때 자세히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까 무슨 분석과 무슨 분석이 있었어요? 지역 분석과 개 분석. 별표를 3개 정도 쳐놓으시면은 거의 90% 나와요. 얘가 시험제. 그래서 이제 아예 그 박스에 있는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역 분석은 그 지역에 대한 것으로서 표준적인 이용, 그 일반적인 그 평균적인 것을 보고 개별 분석을 하는데, 다시 한번 이제 이걸 정리해 볼게요. 좀 전에 적합과 균형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연결시켜서 이제 암기법도 가르쳐 드렸는데,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입니다. 그 만약에 동영상을 들으신 분도 있으니까, 이제 만약에 강남역 사거리라고 볼게요. 그럼 강남역 사거리에 3번 출구에 있는 대상부동산을 평가사한테 의뢰를 했어요. 그럼 평가사는 이 대상부동산을 먼저 봐야 돼요. 대상 지역을 봐야 돼요. 지역이 먼저 선행해야 되죠. 지역 분석을 먼저 선행해야 됩니다. 지역 분석을 한 다음에 개별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지역 분석은 평균적인 그 상업 용도로 이용되는 표준적인 이용을 봅니다. 표준적인, 우리가 평균적인 일반적인 이용을 봐요. 그래서 표준적인 이용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표준적 이용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가격 수준을 알아봐요. 가격이에요, 가격 수준이에요. 우리가 이제 먼저 어디 중개업소 가셔서 어떤 아파트에 대한 몇 층짜리 몇 년 된 아파트 물어봅니까? 어느 지역부터 물어봅니까? 그래야지만 시세가 나오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기 평당 얼마다라는 걸 보고요. 근데 지역을 분석해야 돼요. 이제 부동산 자체를 분석해야 돼요. 그 개별 분석이라는 거죠. 개별 분석은 우리가 최유효 이용이라는 아까 단어가 있었어요. 최유효 이용을 판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표준적 이용을 판정하고요. 여기는 최유효 이용을 판정해요. 판정하는 게 다르죠. 그래서 구체적인 가격을 매깁니다. 구체적인 가격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그럼 어떤 분석이 먼저 선행한다 그랬죠? 지역. 그래서 얘가 선행하고 얘가 후행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암기를 하시냐면 따보세요. 선지표 후계최. 그러면 선행한 지역 분석은 채용이 나와야 돼요? 표준적 이용이 나와야 돼요? 채용이 나와야 되죠. 그죠?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지역 분석이 채용의 판정에 그냥요 도움을 줄 수도 있어요. 도움을 줄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러면 아까 자, 지역 분석이 미시적입니까? 조금 거시적입니까? 거시적. 우리가 숲을 보는 것은 전체를 보는 거죠. 나무를 보는 것은 우리가 미시적이다. 이렇게 보고요. 이게 전체적이면 이게 부분적이고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이제 적합과 균형이었는데 지역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것은 부동성이라는 거 배우셨죠? 부동성과 토지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또는 인접성 때문에도 관련되고요. 개별은 쉬워요. 그냥입니까? 이건 개별성입니까? 개별성이죠. 개별성이다. 이렇게 가셔야 되고, 좀 전에 적합과 균형 아시죠? 적합은 외부적인 거에 대한 그 치유가 불가능한 우리가 경제적 감가와 관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균형은 내부적인 요소였죠. 그래서 무슨적 감가였죠? 기능적 감가. 이게 이제 우리가 가서 좀 전에 약간 편법을 가르쳐 줘서 야매를 가르쳐 드리면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지읒이 있었죠, 그죠? 지읒이 들어가니까 균형이 나와야 돼요. 적합이 나와야 돼요. 경제적 감가 이렇게 외우시고, 개별이니까 기억이 들어갔죠. 균형이고 기능적 감가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박스를 보시면은 어떤 분석이 먼저 선행이다. 지역, 개별이 후행이고, 지역 분석은 지역 요인, 개별 분석은 개별 요인. 지역 분석은 표준적 이용을 판정하죠. 개별 분석은 채용을 판정하고요. 지역 분석은 가격 수준을 분석합니다. 개별 분석은 구체적 가격을 구하고, 우리가 지역이 부동성, 인접성 또는 지역성도 관련이 되는데 개별 분석은 개별성이다. 지역은 적합, 개별은 균형. 지역 분석의 적합은 경제적 감가, 개별의 균형은 기능적 감가를 배우셨죠? 지역이 전체적, 광역적, 거시적이면 개별은 개별적, 구체적, 미시적이다. 자, 그럼 지역 분석으로 가볼게요. 지역 분석은 의에 보시면은 기억의 개별 요인을 분석해요. 지역 요인을 분석해요. 표준적인 이용과 가격 수준이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지역 분석은 대상분이 어떤 지역에 속하며 그 지역 특성이 무엇이며 전반적인 그 특성이 지역 내 부동산 가치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가를 분석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필요성에 보시면 니은을 한번 가볼게요.
지역적 특성은 그 지역의 일반적이고 표준적 이용에 의해서 나타난다. 그럼 표준적 이용은 그 지역에 속해 있는 부동산이 채용 판정하는 데 있어서 유력한 기준이 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넘겨볼게요. 그 다음에 니을에 보시면은 지역 분석을 행함에 있어서 사례 선택의 범위를 파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나요? 그러면 우리가 지역 분석이 또 해주는 역할이라는 건 뭐냐면요. 들어보시면요. 자, 우리 학원 건물과 비슷한 사례를 가져올 때 그 범위가 없어요? 범위가 있어요? 있죠. 그 사례 자료의 범위를 파악할 수 있게끔 따라보세요. 동일 수급권. 오른쪽 가시면은 박스에 동일 수급권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동일 수급권이라는 수요와 공급이 동일한 서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대체관계 성립되는 지역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그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 다음 좌측에 보시면 개별 분석합니다. 자, 개별 분석은 니은에 보시면 지역 요인을 파악해요. 개별 요인을 파악해요. 채용을 판정하고 구체적 가격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른쪽 보시면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은 인근 지역 아니라 유사 지역 동일수급권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죠? 자, 이게 이제 중요한데 이 동일수급권이 사례를 가져올 수 있는 최원방권이에요. 그럼 우리가 처음 가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가는데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이 있다는 거죠. 자,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이라는 자체는요. 자, 들어보세요. 자, 지금 우리 학원 건물이 정발산역에 있나요? 마두역에 있나요? 마두역은 우리 학원 건물이 속해 있는 지역이죠. 그게 인근 지역이에요. 그럼 대상 지역에 만약에 사례가 있으면 비교하면 되거든요. 근데 유사한 게 없으면 다른 유사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우리가 정발산역은 우리 학원 건물은 없죠. 근데 그냥입니까? 여기도 상업지입니까? 유사 지역이죠. 그럼 사례가 있다면 그쪽으로 넘어가서 비교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얘네들이 인근 지역은 그냥입니까?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습니까? 근데 유사 지역은 속해 있어요? 속해 있지가 않아요. 이게 가장 유력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직접 영향을 주면서 개별 요인이겠어요? 이 지역 요인이겠어요? 지역 요인을 같이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십니다. 근데 유사 지역은 간접으로 영향을 줘요. 직접입니까? 간접입니까? 간접이면서 반드시 인접할 필요는 없어요. 무슨 수권? 내만 있으면 돼요. 동일수권. 그럼 떨어져 있지 반드시 인접해야 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과정은 제가 하라는 것만 가져가세요. 밑에 인근 지역이라는 게 있나요? 자, 요 인근 지역의 개념이 이번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작년에. 자, 이건 가장 키가 그냥이요.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에요. 자, 요게 이제 가장 키가 되겠고요.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으로 가치 형성 요인 중 개별 요인을 공유합니까? 지역 요인을 공유합니까? 말도 안 되죠. 개별 요인을 같이 공유할 수는 없는 거죠. 지역 요인이라는 걸 개별 요인으로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 개별 요인 맞아요. 지역 요인 맞아요. 그 다음에 특징은 대상 부동산 가치에 간접 영향을 준다. 직접 영향을 미친다. 직접. 제가 하라는 것만 하세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자, 다른 것들은 제가 4월달에 넘길 거예요. 602페이지 가시면 유사지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정발상역은 우리 마두역이 아니죠. 그냥이요. 유사지역이에요. 그럼 우리 학원 건물이 속해 있습니까? 그럼 대상이 속해 있지 않는 지역이라는 걸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근 지역과 유사한 지역을 특성을 갖는 지역이다. 그것만 가져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드린다면 특징의 기억을 보시면 유사지역은 직접 영향을 줘요. 부동산의 가치에 간접적 영향을 줘요. 니은에 유사지역은 반드시 지리적 근접할 필요는 없죠. 근접성을 기준으로 선정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반드시 인접한다. 떨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유사지역은 인근 지역과 지리적 위치가 다르지만 기능적 용도적 유사지역이기 때문에 인근 지역은 용도 기능 측면에서 대체성이 있어야 되지 반드시 인접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밑에 동일수급권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동일수급권은 그냥 개념만 파란 색깔.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력을 성립하고 가치 형성이 있어서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이죠. 그럼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그냥입니까? 포함합니까?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한다? 포함하고요. 니은에 보시면 사례 부동산의 선택 범위를 의미한다는 얘기죠. 그것까지만 가져가세요. 이해 가셨죠? 그럼 자 할게요. 오늘 프린트로 갑니다. 프린트로 가셔서 15번서부터 천천히 한번 풀어볼게요. 15번이 맞나 틀리나 한번 가죠.
자, 15번이, 자, 지금 좀 어려워요. 일단 19번을 한번 가볼게요. 19번은 딱 보니까 딱 보이죠? 19번은 딱 보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다 선명해요. 19번은 개별 분석보단 지역 분석을 먼저 해야 돼요. 맞나요? 근데 15번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틀린 지문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감정평가 절차상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서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을 바꿔보세요. 따라보세요. 개별 분석에서는 지역 분석에서 파악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대상 분석의 체형을 판정하죠. 그러니까 19번은 선명한데 15번은 좀 읽어보셔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요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럼 16번을 만나드린다고 보세요. 우리가 구체적인 가치를 가격이라고도 하거든요. 가격으로 나오는데 또 가치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갈게요. 지금 16번 틀렸죠? 자, 지역 분석은 인근 지역, 유사 지역까지 분석하죠? 얘기가 다음 넘어갑니다. 자, 일로 와보세요. 지역 분석은 구체적인 가격입니까? 가격 수준입니까? 가격 수준을 알아보는 건지 구체적 가치를 판정하는 게 아니죠. 그런가요? 그리고요. 자, 마지막 17번입니다. 17번이 만나보세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기 뭐 개가 몽둥이 맞습니까? 틀렸죠, 그죠? 대상에 속해 있다 그랬잖아요. 속해 있으면 인근 지역이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개별 요인을 공유해요. 지역 요인을 비교해.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거죠. 지역 요인 공유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유사 지역을 뭐로? 인근 지역으로 바꾸셔야죠. 체크하셨죠? 수준이 요까지예요. 그래서 오늘 프린트는 다 풀어드렸죠? 그래서 604페이지로 가볼게요. 가셔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평가가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들은 평가사 따라오셨어요? 공인중개사 따라오셨어요? 굉장히 좀 어려운 파트입니다. 근데 지금 처음에는 원래는 입문과정에서 어느 정도 다뤄줬어야 돼요. 근데 지금 입문서를 제가 쓰지 않기 때문에 처음 다루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 6에서 한 7문제 나와요. 그죠? 그럼 여러분 몇 문제 맞히기를 원하세요? 6, 7문제는 또 도둑이시고요. 한 4문제 정도나 그 정도 5문제 그러니까 4문제 정도 맞힐 수 있는 걸 강의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604페이지 가시면 감정평가 방식이 따라서 3방식 아까 기억나시죠? 그래서 오른쪽에 가시면은 따라서 3방식 7방법 왜 7방법이냐면 밑에 가시면 토지가치평가는 따라서 공시지가기준법 공시지가기준법이라는 게 있죠. 찾았죠? 그래서 우리가 들어갑니다. 자, 가격의 3년성이라는 게 있어요. 자, 들어보세요. 이 분필은 그냥요 만들어낼 수 있어요. 비용을 구할 수 있죠. 대답해봐요. 그 비용성을 가지고 가격을 매길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건설회사가 지금 우리 학원 건물을 지으려면 그냥입니까? 토지 취득 비용이 들어갑니까? 그래서 토지 취득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만드는 가격, 그죠? 공급 가격이고 원자재 가격이 들어가죠. 그래서 만드는 가격으로 비용성으로 감정평가를 해버려요. 그래서 원가 방식으로 하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비용성을 가지고 원가 방식으로 가지죠. 천천히 갈게요. 조심스럽게. 그런가요? 근데 이거를 제가 나갔더니 100원에 거래되고 있어요. 그러면 나도 100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그냥입니까? 시장에서 봤습니까? 다음에 시장 가격. 그럼 시장 가격이 균형 가격이죠. 그래서 시장 가격을 봐서 균형 가격을 보고 평가한 거죠. 그럼 그냥입니까? 시장에 나가서 비교했나요? 비교했죠. 사례와 대상을 비교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건 그냥 했어요. 시장에 나갔어요. 시장에 나가서 그냥 했어요. 비교했어요. 그 무슨 방식이다? 비교 방식이라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이 분필을 제가 샀어요. 왜? 잘 써져서.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수강료를 받죠. 그러니까 수익이 발생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건물을 사게 되면은 그냥요 임대료가 발생해요. 그러면 사는 가격이 있겠죠. 그럼 임대료가 많이 나와야지만 내가 사야겠죠. 그러면 수익성이에요. 무슨 성? 수익성. 그럼 따라서 수입 방식. 따라서 3방식. 그 다음에 6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7방법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떻을까? 가격만 매겨요? 임대료도 매겨요? 가액이 가격이죠. 지금 여러분 609페이지 박스는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격을 가액이라 그래요. 가격을 가액 똑같은 얘기고요. 자, 임대료는 따라서 임대료, 임료, 임대료, 임료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원가법하고 적산법이라는 게 있나요? 이 두 가지가 다 원가 방식이에요. 그럼 어떤 게 가격이고 어떤 게 임대료냐가 나올 수 있죠. 따라서 원가법, 원가격. 그러면 이건 가격이니까 가격이죠, 그죠? 그럼 이게 임료라는 거죠. 그 비용을 쌓는 거고요. 자, 비교는 그냥입니까? 사례를 가지고 비교했습니까? 따라서 거래 사례. 지금 거래 사례가 100원으로 돼 있죠? 그래서 그 가격을 비교해서 거래 사례로 비교했다 그래서 거래 사례 비교법이에요. 근데 임대료를 비교할 수 있죠. 그럼 임대료, 임대 사례 비교법은 요거는 가격이에요, 임대료예요. 어떻게 하셨지? 임대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평가사가 수익성 있는 부동산을 평가할 때 임대료가 적게 나와야 돼요, 많이 나와야 돼요? 그럼 수익을 가지고 가격을 환원할 수 있죠. 평가사는 그냥입니까? 장래이익이 중요합니까? 장래이익을 현재 가치로 할인이라는 아세요? 할인? 할인을 깎아주는 게 아니라 따라서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그럼 따라서 수익을 가격으로 환원해달라. 그 수익 환원법이 가격을 구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분석하는 수익 분석법이라는 거는 임료를 산적하는데 만만치가 않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눈높이로 갈게요. 따라서 원가 무슨 법? 어떻게 했어? 원가가 들어갔잖아. 눈높이로 가는 거야. 난 눈물이 나와. 여기 부탁해가지고 비교 있어요? 어머나! 비교 들어갔네. 그렇죠? 수익 있어요? 그러면 수익 들어갔네. 그렇죠?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면요, 글자 숫자를 맞춰줬어요. 얘가 3글자고 얘가 7글자고 얘가 5글자예요. 그러면은 여기 밑에 이게 가로쳐서 나왔거든요. 그럼 위에가 몇 글자죠? 3글자가 맞아 들어가야 돼요. 여기 수익 분석법이 들어가면 돼, 안 돼요? 적산법 하면요. 합격하실 거예요. 알겠죠? 그죠?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보시는데 따보세요. 7방법 공시지가 기준법, 공시지가 기준법이라는 게 있어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7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비교 방식의 토지가 공시지가 기준법이라는 게 들어가요. 공시지가 기준법이 들어가는데,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잠깐 여러분들 페이지를 좀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우리가 공시지가 기준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페이지 623페이지로 가죠. 623페이지로 가시면, 가셨습니까? 자, 이렇게 할게요. 토지는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생산비 법칙이 적용은 안 되죠. 이게 우리 배웠던 걸 가자. 지식이 있잖아, 우리 자식이. 물론 뭐 공부한 게 하나도 없겠지만. 토지는 비용이 나와?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원가를 구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그 원가법이라면 그냥이에요. 원가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원가법이라는 자체는 이 분필은 그냥입니까? 원가를 구할 수 있습니까? 구할 수 있죠. 대답해봐요. 그 다음에 원가법은 건물은 원가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감가가 됩니까? 자, 얘 그냥이요. 원가 구할 수 있어요. 감가가 되죠. 이렇게 감가가 됩니다. 이렇게. 멋있죠? 멋있대 할 때까지 뿐이랍니다. 이 원가법이에요. 그죠? 그럼 그냥 했는데 상각이 돼야 돼. 돼야 되죠. 얘기 안 하면 또 뿌지는데. 상각이 돼야 돼요. 어머, 이거밖에 안 남았다. 그 50원이 날아갔으면 얘가 50원이 얘가 원가법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얘는 원가법을 쓸 수 있다는 것은 그냥요, 새로 만들 수가 있어요. 만들 수 있죠. 얘기해봐요. 근데 토지는 생산비 법칙에 적용됩니까? 안 돼요. 부정성 때문에. 공부했잖아, 다. 그럼 원가법을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감가가 안 되니까. 그 토지는 비교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럼 토지가 개별성이라는 얘기 아시죠? 그럼 일문일가가 안 되죠? 다 똑같아요? 달라요? 한 3천만 필지가 있거든요. 그럼 같다, 때렸다, 달라요. 다 하나씩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런가요? 다르기 때문에 평가하기가 힘들어요. 그럼 우리가 개별 토지를 평가할 때 개별 토지가 제곱미터당 얼마인지 그냥 힘들단 말이에요.
따라서 비교 방식. 그럼 비교하기가 힘들죠, 그죠? 근데 우리가 예전에는 따라서 거래 사례 비교법이었어요. 무슨 사례 비교법이었다? 근데 거래 사례가 똑같아요, 다 달라요. 달라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무슨 지가로? 공시지가. 공시지가 기준법입니다. 근데 이 공시지가가 따라서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선정해요. 평가사가. 그럼 표준지를 선정하게 되면 제곱미터 가격이 나오죠. 그럼 그걸 가지고 비교해서 우리가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423페이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 보시면은 무슨 지가 기준법?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토지는 사용합니다. 그런가요? 그럼 세 번째 줄에 표준지라는 단어가 있죠. 표준지를 공시지가로 가요. 그런가요? 근데 밑에 더 알아보기라는 게 있죠. 근데 그냥입니까? 예외가 있습니까? 예외가 있어요. 자, 보세요. 자, 들어보세요. 원래는 그냥 했어요. 거래사례였어요. 근데 거래사례가 신뢰성이 없잖아요. 그럼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갑니까?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갑니까? 그냥이다. 예외가 있다. 따보세요. 적정한 실거래가. 왜 실거래가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 게 있으면 거래사례로 가자는 얘기예요. 더 알아보기 있어요? 그러면 감정평가업자가 자신의 능력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거나 매우 곤란한 경우는 적정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적정한 실거래가 있으면 무슨 사례 비교법으로 한다?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하는 거죠. 이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체크하셨죠? 그러면서 2번에 가시면 적정한 실거래가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중개사법에서 배우세요. 그럼 실제 거래 가격으로 도시는 빨리 바뀌죠. 몇 년이네? 3년. 근데 그 밖에는 몇 년? 5년이라는 거죠. 거래 가격 중에 감정평가 인근저의 집가수를 고려해서 그걸 갖고 따지자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여쭤볼게요. 토지는 거래사례로 갑니까? 원래 공시지가로 갑니까? 공시지가 비교법이에요? 기준법이에요? 기준법이지만 그냥이에요. 예외가 있어요. 적정한 실거래 갈 때는 거래사례로 간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자, 가셔서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교재 페이지 640페이지 시험 문제가 다 출시됩니다. 640 가시게 되면 자, 640페이지 가셨습니까? 가시게 되면은 물건별 평가 방법이라는 게 있죠. 여기만 잡아도 문제는 한 문제가 나와요. 별표 3개. 땡땡땡. 쳤어요? 갑니다. 토지는 무슨 지가 기준법? 공시지가 기준법이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그럼 다른 방법이 어떤 걸 사용하느냐가 이제 문제인데 들어보세요. 자, 아까 제가 분필을 분질렀을 때 이 분필은 그냥입니까? 원가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상각이 되죠. 그럼 상각이 돼야지만 원가법으로 가요. 그럼 상각 자산만 그냥이다 원가법이다. 원가법이에요. 그래서 그럼 얘기해 보세요. 건물 상각이 안 돼도 돼요. 감가도 되죠. 그 다음 평가사는 건설기계도 평가를 해요. 굴삭기 같은 거. 그럼 건설기계도 그냥입니까? 원가를 구할 수 있습니까? 상각도 되죠. 대답해 다음 넘어가요. 선박 아시죠? 항공기. 그럼 얘네들은 다 그냥이다 원가를 구할 수도 있다. 상각이 되거든요. 근데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요, 감정평가는 임대료를 많이 평가하겠어요? 가격을 많이 평가하겠어요? 가격이죠. 임대료는 임대사례로 가요. 이렇습니까? 그래서 자, 자동차는 상각이 안 돼요. 상각이 돼요. 원가를 구할 수 있죠. 근데 거래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얘는 따라서 거래 사례 비교법. 거래 사례 비교법이죠. 맞나요? 그럼 얘기해 보세요. 지금 밖에서 많이 거래되는 게 건설기계, 굴삭기, 선박, 항공기입니까? 자동차입니까? 자동차 많이 거래되죠. 맞습니까? 부부끼리 얘기하다가 저녁에 여보 왜? 요번에 적금 타면 중고 굴삭기 한 대 사자. 그러진 않죠. 굴삭 선박 아니 그렇잖아요. 그죠? 자동차는 왜 그러겠어요? 무슨 사례가 많으니까. 거래 사례가 많으니까 얘만 거래 사례로 가자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가수원도 거래 사례로 가요. 많으니까. 그 다음에 살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살림. 그 다음에 동사는 컴퓨터 같은 경우도 거래가 많이 되죠. 얘네들은 그냥입니까? 시장에서 거래가 많이 됩니까? 그럼 얘네들은 다 무슨 사례로 간다?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가요. 할 수 있겠죠? 책은 이따 하세요. 제가 할게요. 제가 이따가. 그래서 어떻게 암기하냐면, 따라서 과자. 밖에 그냥입니까? 편의점에 과자를 팝니까? 그냥요 거래되고 있어요. 자, 과자는 그냥이야 산도가 맛있어. 산도가 맛있어. 따라서 과자 산도. 그냥이야 거래 사례가 많아.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가요. 얘기 좀 해봐. 암기법이야. 알겠어요? 근데 보세요. 무슨 권이라는 게 있어요. 무형자산이거든요. 그럼 무형자산에
무슨 어권이나 영어권 같은 경우는요. 이런 권리로부터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 무슨 환원법으로 갈까요? 수익 환원법으로 가요. 그런가요? 자, 건이라는 것은 생각되지도 않고 거래됐던 사례가 없거든요. 그럼 건 나오면 무조건 무슨 환원법으로 간다? 수익 환원법으로 갑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가보세요. 보통 거래되는 게 토지예요, 건물이에요, 같이 거래돼요. 일괄되는 게 보통이죠. 그러면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감정평가할 수 있죠. 그럼 일괄하는 경우가 거래 사례가 적습니까? 거래 사례가 많습니까? 거래 사례로 간다는 거죠. 아시겠죠? 가볼게요. 640페이지 있어요? 자, 천천히 갑니다. 건물은 무슨 법입니까? 건물이 공시지가 기준법이면 난 쓰러집니다. 원가법이죠. 나 미치겠습니다. 공시지가 기준법은 토지였어요. 나 지금 다시 분필 분질릴까요? 나 일로 와봐요. 나 동영상 좀 봐봐요. 좀 여기 분필 있잖아요. 이건 그냥요. 원가를 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부러지잖아 이렇게. 그럼 토지는 원가를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토지는 비교 방식에서 공시지가야. 건물이 공시지가라는데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야. 건물은 뭐다? 원가법이에요. 제발 좀. 그 다음에 토지 건물을 일괄할 때는 거래 사례로 가요. 민법 시간에 집합 건물 배우셨죠? 그래서 우리가 구분소유권에 대한 건물분과 그 대상을 일괄할 때는 무슨 사례로 간다? 거래 사례입니다. 토지와 건물을 일괄할 때는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밑줄 쳐보세요. 토지 가액과 건물 가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없다, 표시할 수도 있다, 있다라는 거. 살림은 거래 사례였죠? 근데 살림은요, 밑줄 쳐보세요. 감정평가업자가 살림을 감정평가할 때는 산지와 임목을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그럼 원칙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중개사법에서 아주 더러운 게 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가 틀리죠. 맨날 틀려 그거. 미치겠어요. 내가 다 알아. 내가 중개사법 다 알아. 그죠? 그럼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는 거 틀리겠죠. 하여야 한다는 건 원칙이란 얘기예요. 그런가요? 임목은 거래사례로 가죠. 근데 소경목님에다 붙여보세요. 소경목님은 지름이 크다, 작은 나무다. 그러면 지금이 작다는 것은 어린 나무예요. 이거 심은지 그냥입니까? 오래 안 됐습니까? 투입된 비용을 알 수가 있죠. 자, 이건 원가법으로 갑니다. 무슨 법으로 간다? 원가. 2번, 산지와 임목을 일괄할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이라는 게 있나요? 그럼 작게 살림은 다 거래사례죠. 근데 소경목님만은 뭐예요? 원가법으로 가는 겁니다. 할 수 있겠나요? 그 다음에 아까 과수원도 거래사례죠. 그 다음에 공장재단, 강업재단이 있어요? 다 수익환원법입니다. 무슨 환원법이다? 수익환원법. 공장재산의 집단이기 때문에 다 수익환원법으로 가요. 그러면 재단 나왔다. 그럼 무조건 무슨 환원법이다? 수익환원법. 지금 공장재단, 강업재단 있어요? 그래서 공장재단 세 번째 수익환원법, 강업재단 수익환원법이 있죠? 자, 자동차 갑니다. 밑에 자동차는 무슨 사례 비교법이야? 거래사례 비교법. 자, 힌트를 주잖아. 무슨 사례가 거래사례밖에 더 있어? 자, 갑니다. 그 다음에 건설기계 있어요? 무슨 법이죠? 원가법이고. 선박은요? 원가. 근데 선박은 선체 기간 의장으로 구분해서 평가를 합니다. 따라서 항공기도 무슨 법이에요? 원가. 그럼 여러분들 자동차는 나중에 폐차 처리할 수 있죠. 그러면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는 본래 효용 가치가 없으면 해제 처분으로 가고요. 동산도 무슨 사례 비교법이었어요? 거래 사례였죠. 그런가요? 얘도 본래 용도의 효용 가치가 없으면 해제 처분으로 가죠. 자, 임대료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나라가 비교 방식을 많이 사용해요. 무슨 방식을 많이 사용한다? 그럼 임대료는 따라서 임대사례 비교법. 임대료는 다른 게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적산법도 안 되고 수입분석법도 안 되죠. 그럼 임대료는 무조건 무슨 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으로 가요. 자, 임대사례가 적어요, 많아. 많기 때문에 그걸로 가지. 다른 법은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다음에 따라서 강업권. 건 나오면 다 무슨 하나법이에요? 수익하나법입니다. 그래서 밑에 영어권, 건 있죠? 건 나오면 다 수익하나법으로 가요. 이해 가셨습니까? 근데 주식이라는 건 아직 안 나왔는데 상장 주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상장이 붙었다는 건 그냥입니까? 거래가 됩니까? 그럼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가요. 무슨 사례로 간다? 거래사례. 상장이 있죠? 넘겨보세요. 그럼 채권이 상장 채권과 비상장 채권이라는 게 있죠. 상장이 붙으면 무슨 사례로 갑니까? 거래 사례로 가죠. 근데 비상장 채권은 수익하는 법으로 그냥 해버려요. 비상장은. 그다음 3번에 기업 가치라는 단어가 있죠.
기업 가치도 수익하는 법으로 갑니다. 무슨 하는 법으로 간다? 수익하는 법. 밑에 3번에 기업 가치 있어요? 수익하는 법으로 간다. 그렇게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12번은 예전에 나왔었는데 들어보세요. 소음 등으로 인해 대상 물건의 가치가 하락되는 것은 가치 하락 등을 고려해야겠죠. 그래서 밑에 자, 소음, 진동, 일조 침해에서 환경오염 등에 직접 간접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가치가 상승해요, 하락해요? 그럼 하락분을 감정평가할 때는 소음 등이 발생하기 전에 자, 밑줄 쳐보세요. 대상 물건 가입 및 원상 회복 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하여야 한다. 왜 해야 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자, 밑에 확인 예제를 풀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 유도할게요. 저를 보세요. 저 보세요. 자, 원가법이 되려면 일단 그냥이 돼요. 상각이 돼야 돼요. 어떤 게 있어요? 불러보세요. 원가법은. 건물,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죠. 근데 자동차는 거래사료로 가죠. 자, 과자는 산도가 맛있죠. 그냥요, 거래되고 있어요. 근데 과자의 과가 뭐예요? 가수원. 자가. 산도의 산. 산림. 도의 동산. 근데 산림은 소경목림은 뭐다? 원가법으로 가는 거죠. 아시겠죠? 토지와 건물을 일괄할 때도 무슨 사례로 간다? 수익환원법. 공장재산은 수익환원법이죠. 그 다음에 권. 무슨 환원법이죠? 수익환원법으로 가요. 그 밑에 보시면 확인 예제 문제 있습니까? 이걸 틀리면 이건 장기로 가실 분입니다. 맞히셔야 됩니다. 이거 무조건 맞히셔야 돼요. 답이 보이시죠? 1번 보이잖아요. 건설기계 뭐예요? 아니 뭐야, 건설기계 뭐야? 원가죠, 원가. 미치 환장했네. 집에 안 보낸다? 원가법이죠. 저작권 수익하는 법이죠. 그냥 읽어. 그냥 건물은 원가법. 그렇죠. 내가 뭘 바라겠어 지금, 그죠? 다 까먹으셨는데. 그 다음에 임대료는요? 임대사는 강업재단은요? 수익하는 법. 1번 정답이에요. 그만하면 도프입니다. 집 못 가겠어. 678 갑니다. 678 반드시 마시셔야 돼요. 가셔서 거기 보시면 19번이 있습니다. 마무리. 확 들어와야 돼 눈에. 19번 틀린 거 찾아봐. 1번이죠. 건물은요? 원가법이죠. 그냥 읽어. 가수원은요? 제가 아까 과자는 산도가 맛있죠? 가수원, 자동차, 동수는 다 거래사래요. 항공기는요? 원가법이죠. 여러분 얘기해 볼게요. 이건 찍어야 돼요? 반드시 맞춰야 돼요? 얘도 찍고 쟤도 찍고 내년에 또 오고 그럼 큰일 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데 잠수를 따시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좀 넘겨보세요. 이제 604페이지로 가시면 뭔가 조금 읽혀져요. 604페이지 가시면 이가 중얼중얼 좀 할 수가 있어요. 가시면은 604페이지 가시면 다음에 비용성. 비용을 투입했죠. 다음에 원가 방식. 그럼 원가법과 적사법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맞습니까? 자, 이렇게 해볼게요. 봐봐. 여러분들 우리가 서울에는 시청이 여러 개 있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래됐던 사례가 많아요? 적어요? 적고 수익이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원가 방식으로 합니다. 무슨 방식으로 한다? 그래서 원가 방식은 거래 매매가 빈번하지 못한 시장성이 낮은 공공용 부동산이라는 게 있나요? 좀 찾아봐. 관공서나 학교가 있죠. 이건 토지 취득비랑 원가 방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런가요? 시장성이라는 것은 그냥입니까? 매매가 많이 돼야 됩니까? 그렇죠. 비교 방식으로 하죠. 거래사례와 임대사례인데 비교 방식은 주택, 아파트도 거래가 많이 되죠. 동산은 아까 시장성이 높기 때문에 거래사례로 갑니다. 근데 토지는 따르세요. 공시지가 기준법.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간다는 거죠. 지금 보고 있어? 그래서 6방법이 맞아요? 7방법이 맞아요? 7방법이 맞죠? 그런가요? 수익성은 그냥 수익이 나와줘야 돼요. 임차인의 그 효용, 소득이 나와야 되고 그걸 갖고 수익환원법과 수익분석법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상업용이나 기업용 부동산을 평가한다는 거죠. 이해 가셨죠?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시면 605페이지 가시면은 맨 끝에 가시면 따르세요. 시상 가격. 시상 가격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시상 가격은 따르세요. 임시로 계산. 자, 무슨 말이냐?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자,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이번에 감정평가 3방식의 병용의 필요성이라는 이번에 단어가 있나요? 자, 굵은글씨 갈게요. 우리 시장은 부동산 시장은 현실이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시상가액이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고요. 4번에 결론적으로 삼면 등가성에 대한 가격이 다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시상가격 조정이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필요하다는 거죠. 자, 느낌 안 오시는데. 자, 이렇게 볼게요. 자, 만약에 일로 와봐요. 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 그냥입니까? 임대료가 나옵니까? 그럼 수입 방식으로 가는 게 원칙이겠죠. 그럼 수입 방식으로 따졌더니 50억이 될 수가 있고요. 자, 비교하면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죠. 얘기 좀 해봐. 수입과 비교가 다 틀릴 수 있잖아. 내 말이 틀려? 맞잖아. 그치? 그럼 우리가 비교했더니 한 40억이 거래됐다는 거죠. 원가는 그냥요,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원가를 따졌더니 한 60억으로 됐다는 거죠. 그럼 3방식의 이 가격은 따라서 시상가액, 임시로 계산된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조정 작업이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필요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수입 방식의 가중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따라서 어시퍼션트, 따라서 가중치를 더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다른 것들은 얘가 만약에 30%, 20% 하면 따라서 곱해서 더한다. 따라서 가중평균, 산술평균 해야 돼요? 가중평균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나온 가격이 최종 평가 가격을 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럼 가격에 대한 조정이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래요. 의의만 갈게요. 자, 그러면 시상가액의 조정이란 3방식을 통해서 구해진 시상가격을 상호 관련시켜 재검토해야겠죠. 시상가액 상호 간의 격차를 축소시켜서 3방식이 구해서 단순히 산술평균한 겁니까? 산술평균한 건 아닙니까? 아니고 그 적정한 한 가지 방식을 기준으로 하되 다른 방식 함수를 검토해야 된다고 돼 있죠. 따라서 가중평균, 산술평균이 맞아요, 가중평균이 맞아요. 그래서 양가로 이번에 시상가액의 조정은 1번만, 감정평가업자는 대상 물건별로 정한 그 평가 방법, 주방법이 있죠. 감정평가 해야 된다. 다만 주된 방법 적용하기 곤란할 때는 다른 감정평가 적용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자, 이렇게 볼게요. 아까 살림 기억하시죠? 살림은 그냥입니까? 거래소로 갑니까? 근데 소경목님은 원가법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다음 맨 밑에 3번, 감정평가업자가 산출한 시상가액은 그냥 임시로 계산됐죠? 그럼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다른 방법에 대한 산출한 시상가액을 조정하여 감정평가를 결정할 수 없다, 결정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가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럼 이제 오른쪽서부터 원가법이라는 게 있죠. 이거는 이제 제가 4월 달에 가서 좀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한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가시겠지만 아까 가갖고 넘겨보시면 아까 642페이지 다시 가셔서 642페이지 가시면은 그 아까 밑에 문제 있었죠? 가셨어요? 다시 갈게요. 건설기계는 무슨 법으로 합니까? 원가. 저작권은? 건물은? 임대료는? 강업재산은? 수익하는 법입니다. 그럼 제가 임의적으로 얘기할게요. 토지는 뭐로 갑니까? 공시지가규제법으로 가요. 기억하시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한 게 그 감정평가 부분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틀을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해서 다음에 이제 제가 4월달에 가시면 구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7방법을 하나씩 들어갈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아쉽지만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